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무영 감독을 만나 기독 영화의 방향성을 모색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24년까지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결교회 역사박물관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나섰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 지금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 전문가에게 듣다. 이번 시간엔 영화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무영 감독을 만나 기독 영화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두 작품이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이자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해온 이무영 감독은 영화의 파급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로서 영화라는 매체를 주목했습니다. 방송 진행자, 라디오 DJ 등 여러 매체를 종횡무진한 이 감독이 영화에 가장 애착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영화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도구이고, 그래서 좀 복음이 영화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전해지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자신의 달란트를 신앙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늘 바랐다는 이 감독은 선교의 통로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창작자들과 연대도 꾀했습니다. 최근에는 추상미 감독과 필름포럼 성현 대표와 손잡고 영화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유튜브 영화 토크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이제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이 연대할 수 있게 좀 확장돼서 같이 손을 잡고 영화 콘텐츠로 좀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이 좀 배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날이. 크리스천 창작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할 때 기독 문화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감독. 그는 영적 전쟁의 최정방인 문화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창작자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 역시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크리스천 창작자들이 K-팝이나 K-방역처럼 세계 영화 시장을 복음적 가치로 선도하게 되길 이 감독은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애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어떤 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같이 각기 처한 위치에서 애쓰고 연대해서 큰 어떤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결과물들을 낳는 그런 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벌어졌으면 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24년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사업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기념 사업을 통해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 사업에 나섭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00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100년간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며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국내외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는 불평등을 극복한 협의회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에 소속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체적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협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여하이 수렴해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로 대변하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까지 교회 협력과 참여, 대중 홍보, 연구와 출판, 사료실과 전시실 운영 사업 등을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는 플랫폼 구축을 꼽았습니다. 다양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 플랫폼을 저희가 제일 먼저 구축하면 그 위에 그동안 조금 단절되었던 한국 교회 보수와 진보의 만남 이런 장들을 형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안으로 한국 기독교 100대 방문지와 100대 인물을 선정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소책자를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공헌을 정리하는 연구와 출판 사업, 역사자료 보존 등에 나섭니다. 기념사업특별위원회는 이번 기념사업이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발자국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100주년을 향한 한국교회 전체의 축제이자 에큐메니컬 운동을 새로운 정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가 교단 11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역사박물관 개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박물관엔 1907년 시작된 기성교단의 역사와 해외 선교 활동, 서울신학대학교 11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사진 등이 전시됩니다. 관람을 돕는 음성 안내 단말기,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음성 자료도 함께 배치됩니다.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신대 명원기념관 3층에 1차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1층과 2층에도 추가로 자료가 전시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순례길도 조성합니다. 이성관 추진위원장은 박물관은 교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모으는 최초의 작업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며 교회와 개인 차원의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을 엿보면서 현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83년 발표 후 기독교 역사 분야의 고전으로 각광받아온 책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가 재출간됐습니다. 미국 성서학자이자 기독교 사회사 연구자인 저자 웨인 믹스는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과 초기 기독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샅샅이 탐구합니다. 저자는 초대교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와 기독교 공동체 치리 방식 등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습을 반추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 선교학 교수가 펴낸 책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는 1세기 초대가정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저자는 로마 박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1세기 당시 신약교회 모태인 가정교회가 그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마리아의 집과 루디아의 집 등 가정을 통해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자는 당시 가정교회가 어떤 사명과 전략을 갖고 선교 사역을 펼쳤는지 서술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도 원형교회 선교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투기 의혹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수사 대상은 394건에 1,566명에 달하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98건, 868명, 기획부동산,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에 698명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심자에는 국가공무원과 LH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정세균 총리의 사퇴로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첫날 진행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LH 사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수급 현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20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장애인,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나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들은 19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한 동네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에겐 접종 절차가 고지되고 있으며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직업증명 자료를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19일부터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선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페이지로 접속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며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한 경우 자녀인 대학생에게도 특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10,000명에게 총 250억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학기 중 교내외 근로 후 5개월간 최대 445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직전 학기 성적이 C0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음악 콘서트를 오는 5월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실험 콘서트를 계기로 앞으로 어떤 조건 아래 대규모 행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연장에 입장하려면 들어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백신 1회차 이상을 맞았지만 나머지 미접종자 중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큰 라틴계와 흑인, 보수정당 지지 시민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올해 말까지 준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라 월터스 오스트리아 담당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은 남아공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 수정에 착수했다면서 백신이 연말까지 준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빠르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 대만해양대 허충루 교육팀은 위성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통해 오염수가 1년 동안 배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 중앙으로 흘러가고 4년간 배출되면 북미 서해안, 7년간 배출되면 북태평양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지중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로 실제 우리 어업이 영향을 받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025년부터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노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ISS 운용 시한 연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들어 ISS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정보가 보고된다면서 사고 상황에 대비해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 ISS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16일 100년교회 동판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100년간 신앙을 지켜온 중앙성결교회 등 전국 25개 교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100년의 부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이날 아현교회와 은산교회, 김천 남산교회 등 25개 교회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아현 중앙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인준기관이자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시각장애인 2명의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현 중앙교회 이성균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사역 중 복음의 눈을 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묵상하며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지난 4월부터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29개 분립교회로의 개척을 준비합니다. 15명의 내부 부교역자와 14명의 외부 교역자들이 9개월간 29개 교구로 나뉘어 독립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찬수 담임 목사는 세워질 29개 교회가 가는 지역마다 인근 교회와 함께 상생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를 돕기 위한 캠페인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를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국내 0에서 6세 장애 영유아에게는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 장애 영유아에게는 영양키트와 코로나 방역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각 교단과 교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제에 힘썼던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